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 입시 클리닉 강남교육원 대표 박승헌입니다. 음, 이제 사실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개인 면담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수생, 거의 재수생 위주가 많으신 거죠. 저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재수생만을 모셔놓고 이제 강연을 하는 게 솔직히 이제 김민용 대표랑 저는 처음이라서 좀 이제 무거운 게 사실이에요. 일단 마음이 좀 무겁고 좀 조심스럽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까지 오시기에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 토요일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셨으니까는 좀 무가되지 않도록 좀 조심스럽게 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번 주제를 리마인드 2019 그리고 석세스 2020이라고 좀 잡아봤는데, 어쨌든 다들 제 작년에 경험들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는 좀 공감대 형성이나 이해도는 타 설명에 비해서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를 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왜? 재수를 왜 할 거야? 그리고 왜 떨어진 것 같아? 네, 그런 한번 자기가 2019 입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기를 좀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2020 입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시가 가장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정시가 실행이 되는데, 수시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은 학생부 종합 대표적으로 중대, 한양대, 성대, 이대 거고, 교과후 숫자 한체대, 성신여대, 경희대, 외대 이런 식이 있을 거고, 실기 우수전형 대표적으로는 동국대학교, 성결대학교 체육교육학과, 한양대학교 에리파 캠퍼스, 그 다음에 논술 경희대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한마음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교원대학교 추천대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저는 이제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후 숫자 전형을 보면은 단순하게 희망 고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희망 고문이냐? 결론적으로는 합격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라는 거죠. 이게 발단이 된 게 계속 사회적으로 발단이 되어 왔었지만은, 요번에 아까 PT에서 보셨겠지만은 그 선생님 나오셨잖아요. 대치동 선생님, 김사영 선생님. 네. 그 선생님 나온 드라마가 결국에 한몫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저 역시도 현장에서 아이들을 많이 지도하면서 이 친구가 왜 붙었지? 왜 떨어졌지? 아이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담임선생님도 모르세요. 그런 합격의 기준이 굉장히 불분명하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작년에 겪은 좀 두 사례가 있는데, 한 사례는 내신 3.3등급과 그 다음에 5등급 학생의 두 학생의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교 1등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부를 지원을 AP 학생 두 남학생이 지원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5등급 학생이 붙었어요. 내신 5등급 학생. 그 다음에 3등급 학생이 떨어졌어요. 자, 두 학생의 차이는 뭐냐? 맨 처음에 학생부를 펴시게 되면은 사진 밑에 진로 희망이 나와 있어요. 부모님은 아이가 뭘 하길 원하고 나는 뭘 하길 원하고, 그게 이 두 학생 다 3년 내내 체육교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학생은 같은 학교 학생이에요.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요. 1학년 때만 다른 반이었고, 둘 다 농구를 좋아해서 학교 동아리 활동을 농구부를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둘 다 농구부다 보니까 같은 대회 나가서 같은 상장을 받았었고, 출결석 크게 이상 없었고, 학교 봉사활동이나 학교 활동 그 외에 특이사항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자기소개서가 하나 남은 건데, 자기소개서에서 B 학생이 고가의 컨설팅을 받았냐?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두 학생 다 담임 선생님이 제시해 주시는 첨삭 정도. 그리고 제가 그 자기소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지만은 둘 다 떨어질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 둘 다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부터 시작했었거든요. 되게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탈락 유형의 자기소개서였다라는 거죠. 근데 왜 붙었냐?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기준이 뭐냐? 그래서 학교에 전화도 해봤죠.
뭐 특이사항이 있는 겁니까? 뭐 기준이 뭡니까? 라고 했는데 저는 뭐 학생의 역량을 평가했다, 학생의 정성평가, 정량평가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 그거에 대한 또 기준은 뭐냐라는 거죠. 되게 추상적이다 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성신여자대학교 운동처방학과 이제 수시를 뽑았었는데 이 A 학생이 내신 1등급 그 전교 1등인 학생이었어요. 전교 1등인 학생인데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은 왜 체대를 써? 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저도 그 부분이 좀 의아해서 아이한테 물어봤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교 1등인 학생이 내신 1등급이고 이 학생이 수시를 썼는데, 이 학생은 성신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그 다음에 서울시대 이렇게 썼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6개 다 떨어졌어요. 전교 1등이.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 왜냐면 제가 이 학생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비교 대상이 안 됐을 텐데, 강남권에 이 친구는 인천의 그냥 소규모 학교의 전교 1등 학생이었고, 이 친구는 강남권에 그냥 알만한 학교에 다니는 내신 4.5등급의 학생이었어요. 특별하게 특이사항 없는 학생이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사항은, 그러면 고교 등급제는 존재하는 거냐? 이제 다들 고교 등급제는 이제 교육부나 어디에서 많이 없다라고 하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 역시 무슨 어떤 이유로 이걸 설명할 수 있냐? 이제 그런 부분, 이제 학종이나 교과서 숫자 전형에서 이런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종이나 이제 교과서 숫자 전형을 좀 만약에 올해 수시를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내가 굳이 너무 뭔가 스펙이나 주도적인 체육활동 상장에 있고 막 내신이 좋아도 너무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반대로 내가 너무 나쁜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안 될 거야, 그렇게 또 자포자기하실 필요도 없다라고 일단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실기 우수자 전형인데, 실기 우수자 전형은 저는 단순하게 내고 수저라는 단어로 좀 압축을 해봤습니다. 내신은 높고 수능은 낮은 학생들이 절대적이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성결대학교 체육교육학과예요. 뭐 인지도가 매우 높은 학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명률이 굉장히 높고 수시에서는 좀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대학인데, 여기 이제 작년에 붙은 학생들을 파악을 해보니까는 최고 높은 내신이 1.2등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붙은 학생이 2.1등급 내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그 학생들이 내신만 높냐? 실기력도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불과 내신 1.2등급과 2.1등급은 실기에서 3급간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 안에서 엄청나게 돌고 돈다라는 거죠. 근데 내고 수저가 확실한데,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는 데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였어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재작년에 수능이 어려웠다라고 했을 때, 재작년에 수시에서 결시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 최저 등급이 있으니까. 영어 포함 두 과목이 7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영어 2등급에 국어 5등급만 맞았던지 아니면 참고로 5등급만 맞아도 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그마저도 많이 못 맞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수능 자체가 워낙에 어려웠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재작년에도 결시자가 많았는데 작년에 갔더니 결시자가 더 많았던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한 아이를 데리고 시험장에 갔었는데, 그날 오전조가 120명을 시험을 봐야 되는데 48명밖에 안 왔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상당히 수능이 좀 어려웠다. 그래서 최저 수준을 맞추기에도 굉장히 어려웠던 학교다 라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딱 단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논술 및 기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논술 보는 학교가 경희대인데, 예전 제가 입시를 지도하면서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수능 끝나고, 그러니까 수시 다 떨어지고 수능 끝나고 이제 남은 게 논술, 경희대 수시 논술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수능 끝나고 한
일주일 바짝 대치동 가가지고 논술 지도 받고 시험장 가서 내가 뭘 썼는지도 모르겠지만 붙는 사례들이 종종 나왔어요. 저희 아이들 중에서도 뭐 10명 지원을 했다. 두세 명씩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마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논술 및 기타 전형은 솔직히 저희의 영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대만 준비하는 아이들의 영역이 아니라 일반과를 준비하는 아이들도 이거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일반과에 대한 변수도 있다라는 거를 일단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수시는 일단 기본적으로 불분명하다. 합격의 기준이 불분명하다. 자, 두 번째로 불안심리. 고3 때 아시겠지만은 제 재수생 위주로 말씀드리면 고3 때 아시겠지만은 보통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학교 갔더니 수시 얘기로 난리가 나는 거죠. 학교에서 담임선생님도 수시 써라, 얘는 어디 쓰네, 쟤는 어디 쓰네, 수시를 왜 안 쓰냐 이제 그런 게 되는데, 체대를 준비했던 아이들은 나는 정시에 쓸 건데 라는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나 빼고 수시를 다 쓰기 시작하니까 불안심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부랴부랴 뭐 자소서 쓰고 포트폴리오 만들고 뭐 만들고 뭐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불안심리로 인해 가지고 뭐 친구 따라서 이 대학도 써보고 저 대학도 써보고 좋죠. 거기까지 좋죠. 근데 그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냐라는 거죠. 정시를 준비한, 나는 원래 정시에서 이 대학을 써야 되는데 수시에서 뭐 이거 쓸 거니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시에서 좀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단순하게 옆에서 쓰니까는 나도 써야겠다,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소신껏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를 쓰면은 일단은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 없고 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수능 준비가 좀 등한시되고 실기 준비도 등한시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수시를 붙으면 되는 거죠. 근데 붙기가 심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걸 운으로 바라고 준비를 한다, 그 자체가 되게 역설이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 소비하고 시간도 소비했는데 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떨어지는 게 언제냐? 하필 수능 얼마 전에. 그리고 하필 얼마 전인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수시를 몇 군데 지원을 했어. 그리고 우리 아이가 수시를 몇 군데 지원을 했어. 그러니까 혹시 라는 기대 심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부모님들은 아니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현장에서 정말 순수한 고3 아이들을 많이 지도를 하면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서 운동을 와서도 붕 떠 있다라는 거죠. 공부를 가서도 조금 힘들면은 혹시 수시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큰데, 아까 결정적으로 전교 1등급 학생이 그랬어요. 그 친구는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1등급이니까 학교에서도 넌 될 거야, 어디든지. 너가 그렇게 하향을 했는데. 근데 아무것도 안 됐다는 거죠. 그 친구는 거의 반년이 그냥 날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는 분명히 붙으면 좋지만 떨어지면 데미지가 굉장히 큰, 정시까지 데미지가 굉장히 큰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지원을 하셔야 되고, 올해 만약에 이제 수시를 지원을 하시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학생부 내에서 주도적인 체육 활동과 체육에 관련된 수상 능력이 있냐 없냐, 그 부분을 판단을 해보시고, 그래도 아까 5등급에도 붙긴 했지만은 그게 내 사례가 된다라고 판단하시지 말고, 그래도 내 내신이 2에서 3등급 되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냐 판단을 좀 보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실기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내가 선행 실기로 실기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재수생으로서 뭐 작년에 경험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보완을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시를 준비하시면은 뭐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항상 수시는 붙으면 좋지만은 떨어지면 정시에 최선을 다한다는, 그 다음에 가장 베이스적으로 정시에 최선을 다하면서 수시를 준비하는 게 일단은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체육 입시에서는 이제 거의 정시가 이제 대부분인 건데, 정시에서 저는 첫 번째로 이제 뽑을 수 있는 단어가 상향평준화라는 단어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상향평준화냐? 이제 체대가 해가 갈수록 뭐 지원자의 점수대도 높아지고, 그리고 커트라인도 높아지고, 실기 능력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게 저는 현장에서 좀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기 능력이 좋아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당연시가 되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라고 저는 반대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인식의 변화, 그리고 작정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여기 계신 이제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체육과, 뭐 사채과, 그런 대학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좋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 대학 갈 때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도 어른이시다 보니까 야, 체대 나와서 뭐 하려고? 뭐 이상한 애들이 가는 데 아니야? 뭐 그런 식의 인식이 많으셨는데, 이제 시대가 지나고 체육의 중요성, 그다음에 체육의 전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아 주 관심사는 건강, 뭐 스포츠 활동, 레저,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부각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육 계열의 학과가 인기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역시 체육 대학을 지원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고요. 그렇게 되는데, 부모님 세대에서는 야, 체대는 좀 실기 나중에 해도 가능해. 예전에 내 친구 보면 그냥 갔어. 뭐 운동 조금만 하면 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체대를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수능 먼저 실기 나중 이런 게 좀 정설이었어요. 근데 경험이 계속 되다 보는데 그게 먹히냐? 안 먹힌다라는 거죠. 학습 효과가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데 계속 불합격이 되니까는 이제 변수들이 나타난 거예요. 실기도 빨리 준비해야 돼. 수능도 점점 더 높아져야 돼. 이제 그런 변수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작정을 하고 쓴다라는 거죠. 작년에 이제 저희가 서울대 체육교육과 쓴 학생들 중에서는 수능 3개 틀린 학생도 있었어요. 3개 틀린 학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원자를 봤을 때는 뭐 숙대 같은 경우도 1, 1등급이 있었고, 한양대도 1, 1등급 수두룩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의아한 거죠. 그럼 왜 그 친구가 체대를 써? 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 역시 그런 부분들이 좀 의아해서, 너 왜 체대 쓰니?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굉장히 단순하다라는 거죠. 체육이 좋아서요. 그렇게 작정을 하고 쓰는 아이들이 체대에서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작정을 하고 쓰는 학생들이 과연 어디에 기준을 맞추냐? 작년 입시 결과에 기준을 맞추겠죠. 작년에 뭐 어디 대학이 몇 점대였어 라고 하면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지 내가 거기를 범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또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최근 3년 동안 수능이 계속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내 점수로 재작년 커트라인을 맞추자니 너무 높아. 그러더니 하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안정 지원을 하든지. 그리고 올해 수능을 봤는데 또 작년 커트라인이 높아. 수능이 더 어려워졌어요. 또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향 및 안정 지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는 학교가 반영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그랬어요. 국어를 버리고 수학을 선택한다라든지, 뭐 국어를 버리고 탐구를 선택한다든지, 그런 학교들에서 확실하게 수능 경쟁력이, 수능 변별력이, 수능 점수가 올라갔고, 그로 인해서 고점대와 저점대의 구분이 명확해졌다는 거죠. 보통 이제 4등급대가 수능의 이제 허리대 점수대인데, 뭐 예체능만 봤을 때는 이 4등급대 찾기가 이번에 되게 어려웠어요. 아예 점수대가 고점으로 가든지, 반영 과목을 바꿔가면서 고점대로 가든지, 아니면 저점대인데 그 저점대는 9, 0, 3 위주로 많이 가는데 국어가 껴버리니까는 점수대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점과 저점대의 구분이 좀 명확해졌다라고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학교가 양극화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수능 변별력이 높은 학교, 뭐 예를 들어서 수능 변별력이 높은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수능 반영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학교들은 수능 점수가 올라가고 오히려 경쟁률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반대로 실기 변별력이 높은 학교는 지원자는 또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실기 능력도, 왜냐면 점수가 안 나왔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실기밖에 결론이 없으니까 막 여기 축자 사자에 매달린 거죠. 그래서 이 대학이 굉장히 양극화가 돼가지고 몇몇 대학들 같은 경우는 정말 거저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점수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양극화가 되게 심하구나, 그런 부분을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올해 양극화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 써봤는데,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있으면 굉장히 많이 놀랐던 부분이고, 이제 제가 한 세 타이틀 정도만 해가지고 이제 작년 입시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일단 여대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대가 이제 저희가 보통 학원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와, 쟤는 도대체 여자야 남자야 라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해요. 실기 능력이 거의 남자에 준할 만큼 잘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좋은 인재가 많이 나타난 거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체육을 좋아하고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선행실기 준비자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선행실기자가 많아지고 실기 준비 기간이 길어지니까는 아이들이, 여학생들이 실기력이 굉장히 막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그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이화여자대학교가 될 것 같은데, 이화여자대학교 그러면은 그래도 이랜데 굉장히 점수대가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지원자 등급대를 보시면은 국어가 평균, 그러니까 붙을 수 있는 아이들 내에서 제가 이제 실지원자를 평균을 낸 건데, 국어가 4점대, 그 다음에 수학이 3점대, 탐구 3점대 학생들이었어요. 그리고 요 타이틀 내에서 이제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이제 그런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화여자대학교는 이제 상대평가나 이제 배점표를 오픈하지 않는데 저희가 추정 배점표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멀리뛰기라는 종목 하나만 보시더라도 245cm를 뛰면은 배점으로 200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3cm를 뛴 학생은 195점. 그러면은 불과 요만큼 차이에 벌써 수능 점수 5점이 뒤집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친구가 10cm 정도만 차이가 났다. 그럼 여기서 벌써 25점이라는 점수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런 학생들 수두룩했다라는 거죠. 보시게 되면은 수능 2등급 정도 받으면은 2대 환산 점수로 약 한 357점, 360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수능 3등급 중반, 한 1등급 정도 차이가 나면은 329점, A랑 B랑 한 28점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자, 여기 여학생들 계시니까 좀 물어보겠는데, 멀리뛰기 235면은 못하는 실기 절대 아니에요, 여학생들. 10m 왕복 달리기 9초고, 그래도 웬만하면 뛸 수 있어요. 메디신볼 8m, 이것도 절대 못하는 실기 아니에요, 일단. 근데도 이 친구가 수능 2등급에 최종적으로는 이 학생한테 밀린다는 거예요. 2대 같은 경우가 뭐 245 뛴 학생은 벌써 25점 벌어지고, 신민 9초 9, 9초 7,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 이 가운데에서도 아무런 의미 없는 가운데 벌써 20점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메디신볼 넘기기 50cm. 부모님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거 직접 운동을 하시고 경험을 안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 있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화여대가 이런 학교고, 그 다음에 여학생들의 실기가 굉장히 좀 막강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인서울 가려면은 몇 등급을 받아야 되냐, 혹은 더 세분화 시키면은 나는 건대 가고 싶은데 몇 등급 받아야 되냐, 한체대 가고 싶은데 몇 등급 받아야 되냐, 숙대 가고 싶은데 몇 등급 받아야 되냐. 근데 그 기준은
3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여기서 1등급이 나왔는데 한 체대 쓰실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그리고 뭐 2등급 정도가 나와도 오히려 내가 한 체대를 쓰는 것보다 좀 학교를 상향하는 게 좀 맞지 않냐 라고, 그게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2등급에 왠지 한 체대 쓰면, 1, 2등급에 한 체대 쓰면 왠지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서울대학교는 보통 3등급이에요. 3등급.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3등급에 내가 실기를 잘하는 학생이냐 못하는 학생이냐,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실기만을 강조하는 건 아니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건국대학교 체육교육학과도 실전적으로 그렇게 점수대가 높지 않았어요. 뭐 수학 3.1등급 때부터 해서 국어 3.5등급 때, 요 정도 때가 이제 요 정도 때에서 실기를 잘하냐 못하냐, 그거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나는 거지. 물론 여기에 1, 2등급 학생이 쓰면은 단지 실기에서 조금 더 실수를 해도 만회할 수 있는 점수가 생기는 거지. 근데 아까 1, 2등급에 또 건댔으면 또 아깝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다 보니까는 보통 3등급대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전국대학교 체육교육학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국어가 뭐 4.1등급대 혹은 이제 3점대 중반대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는 게 정설이고, 여기서 전국대도 실기 변별력이 굉장히 높은 대학이죠. 여기서 실기를 잘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대학이고, 숙대도 마찬가지로 실전전 3등급대에서 많이 형성이 됐더라고요. 일단은 물론 이 중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 2등급도 있고 막 이제 그렇긴 한데, 고 지원자 최고 등급자를 빼버리면은 거의 3등급대에서 많이 형성이 되고, 물론 이제 인서울대학교는 아니지만은 이제 경희대학교도 굉장히 핫한 학교인데, 이 학교도 3.4, 뭐 3.2 요때에서 등급대가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일단은 경희대는 이제 올해 실기가 좀 폐지돼가지고 마지막 학교였던 건데, 경희대가 마지막까지도 3등급대 정도에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인서울대학은 몇 등급을 써야 돼요? 그렇게 너무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3등급의 실기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인서울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못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카이대학교, 서울대, 연대, 고대인데, 이 세 대학은 결국에는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울대는 서울대고 고대는 고대고 연대는 연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예전에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대를 쓰면은 나군에 연대나 고대를 쓰는 게 정설이었어요. 그 학생이 그냥 연고대를 쭉 이렇게 이어서 쓰는데, 이제 서울대 쓰는 학생이 연고대를 안 쓰기 시작했어요. 어떠한 이유인지 그냥 자기는 싫어요, 그냥 서울대만 쓸게요, 이 아이는 서울대 쓰고 나머지는 일반과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작정하고 쓰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는 연대 북부도 재수를 해요. 연대 북부도 서울대 가겠다고 재수를 하고, 제일 심했던 학생이 이제 연대 스포츠 응용산업학과 붙었는데 안 갔어요. 그리고 재수를 했죠. 그리고 서울대를 갔어요.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스카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울대는 서울대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아무래도 제일 높아요. 일단 2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평균 등급 자체도 국어가 1.5등급대, 수학 1.3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이 안에서 일단 합격자, 불합격자가 좀 결정이 나서 아이들이 좀 나왔고, 이제 연대와 고대, 이제 이 두 대학이 확연하게 좀 차이를 보여줬던 해였던 것 같아요.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연세대가 주관적인 전공 실기를 반영해서 솔직히 저득점자 학생들도 입학을 할 수 있는 오픈된 학교였어요. 저희가 최저점으로 붙은 학생이 3, 4, 5였거든요. 국어 3, 영어 4, 수학 4, 이제 영어 5 이렇게까지 마지막으로 최저로 붙었던 학생이었었는데, 이제 그거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게 전공 실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공 실기가 있었을 때는 배점을 80점까지 뒤집을 수 있었어요. 최저 20점, 최고 99점까지 해가지고 약 80점까지 뒤집을 수가 있어요. 뭐 100점까지 해가지고 80점까지 뒤집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사라지고
그냥 기초적인 실기, 메디신볼 던지기, 25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 쓰기. 기초적인 실기로 바뀌다 보니까는, 기초적인 실기 바뀌고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득점자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도 예상을 했던 게 점수는 높아질 거다. 그리고 수능, 경쟁력은 좀 낮아질 거고 실기 변별력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좀 나왔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예전에는 연대가 재능의 학교고 고대가 노력의 학교였으면은 작년부터 바뀌게 됐어요. 고대가 오히려 재능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높이뛰기 해야지, 뭐 메디신볼 소프트볼 공 던져야지, 농구 종목이 있지.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서울대 쓰고 고대 그냥 점수빨로 팍 밀어붙여도 실기 대충 해도 붙을 수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서울대는 서울대끼리 빠져버리고 고대 지원자끼리 남아서 점수대가 비슷해지니까는 결국에는 실기 잘하는 애들이 붙고 떨어지는 결정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는 이제 스카이 중에 실기 난이도가 가장 높은 대학이 되어버렸고, 수능이 뒷받침이 됨에도 불구하고 재능이 필요한 가장 어려운 학교가 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스카이를 쓰실 때는 얻어지는 결론은 하나거든요. 수능 잘해야 되고 실기도 잘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뒷받침이 안 되면은 일단 스카이는 뭐 크게 기대를 하긴 좀 어려운 학교이기 때문에 두 학교 다 일단 스카이는 이제 두 가지 수능과 실기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서울대학교는 이 정도 점수대인데 반대로 이제 연세대학교는 뭐 2등급 초반대, 1등급 초반, 여기까지가 이제 붙었는데 요 학생들 사이에서 붙었고, 이제 고려대학교와 또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아요. 고려대나 연세대나 지원자의 평균 등급은 큰 차이를 보이진 않지만은 실기 부분에서는 고대 학생들이 훨씬 더 월등했다. 연대 학생들보다. 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자 등급대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됐든 간에 여기까지 오셔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고 뭐 설명을 들으시고 하시는 거는 다시 시작을 해보겠다는 이제 출발선상에 쓰신 이제 학부모님들께 제가 재수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그 다음에 체험했던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의 말씀으로 일단 재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 설정입니다. 아까 뭐 김민중 대표님께서도 좀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같은 재수를 하더라도 내가 이 재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수를 임하는 태도와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수를 하는 이 한 해를 그냥 내 가치를 올리는 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재수에 임하는 학생들은 분명히 이 과정 자체가 그래도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내 가치를 올리는 과정으로 즐겁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옆에 보니까 다 같이 대학 떨어졌는데 쟤 재수하네? 나도 재수해야지. 떨어지면 재수하는 거구나 라고 이런 목적의식 없이 그냥 옆에 사람 하니까 나도 따라 해야지. 그렇게 재수를 임하는 사람들은 이 순간순간이 굉장히 괴로울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재수를 하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이번에 재수를 해서 어떻게 어디 대학을 얼만큼 뭐 계획을 세워보고 그렇게 해서 재수를 임하면은 아무래도 이 힘든 과정이 또 조금은 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한 해로 바꿀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수생들이 제가 여기서 좀 많이 느끼는 게 재수생들이 처음에 출발 의지는 굉장히 강해요. 올해는 정말 열심히 해야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지 라고 스타트를 멋지게 하는데, 이게 사람인지라 조금 지나면은 이제 지루해지고 공부하기 싫어지고 꾀도 생기고 나름 이 안에서 자기 재미를 슬슬 찾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슬슬 무너지는 재수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고3 때와 달리 이게 왜 그러냐면 고3 때와 달리 이제
책상에 앉아있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아지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반에 이 책상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습관을 진득하니 들여야지, 후반에 어차피 중후반에 가면은 6월 모의고사하고 여름 되기 시작하면은 재수생 거의 대부분이 좀 흔들리기 시작해요. 아무리 상위권 아이들도 조금 흔들리고, 그 다음에 중위권 학생들도 흔들리는데, 여기서 초반에 책상에 진득하게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들인 학생들은 회귀 본능이 있는지 그래도 나름 짧은 일탈, 짧은 즐거움을 즐기고 바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이 초반에 이 습관을 제대로 못 들인 학생들은 후반에 갈수록 점점 이제 책상과 안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의미 없는 재수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2월, 3월, 4월, 아니면 3월, 4월, 5월, 이 3개월 정도가 굉장히 고비인데, 아이들이 처음에 초반에 본인 의지로 인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근데 고비인 것 같아요, 이게. 3개월이 고비인 것 같아요. 100일. 100일이라는 게 굉장히 고비인데, 이 100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3개월 열심히 했는데, 6월 모의고사 봤는데, 이제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다 아이들은 무시하고, 난 3개월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오르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3개월에서 공부가 점수가 잘 나올 거였으면 진작에 했지, 뭐하러 이제 하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질적 향상을 위한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양적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좀 책상에 진득하니 좀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좀 양적 습관을 먼저 좀 들여가지고, 책상에, 물론 뭐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